막막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겨낸 김 사장에게 뜻밖의 시련이 찾아온 건 지난 6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알바 청구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22살이에요. 수습서빙 면접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할 수 있어요? 당장 스케줄이 없는데도 먼저 나오고 싶다, 일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얘는 자세가 됐구나, 일을 정말 하고 싶구나. 정식 출근 하루 전부터 일을 하겠다는 그가 마냥 기특했다는 김 사장. 그런데 아침 조회가 끝난 후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조회를 하고 아버지가 여기 서 계셨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다가와서 자네가 사장인가? 잘 부탁하네 하고 악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되게 벙치셨지. 강 씨가 오늘 처음 보는 일터의 큰 어른에게 악수를 청하며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저 끼라니까는 거꾸로 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수저 그렇게 끼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라 했더니 두 개 이렇게 해놓고 좀 있으면 또 다시 거꾸로 끼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했더니 이거 물 받으라고 했더니 뜨거워서 못 바꿨대. 여기서 이거 물 받는 건데 이거 이렇게 뚜껑 열고 이렇게 물 받는 거요. 이렇게 하는 건데도 이것도 뜨거워서 못 하겠다. 뜨거워요? 뜨겁고 뜨거워. 또 상 치우라고 했더니 들어서 못 하겠대. 식당에 가면 그게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데도 못 하겠다 그러니까 한장하는 거지 우리는. 서빙이라도 하면 좀 나을까 싶었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다른 직원의 뒤를 따라가서는 아무것도 돕지 않고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는 강 씨. 놀란 직원이 지적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짓들인데 거기서 카운트 보면 안 돼요라고 하니까 얘는 같이 못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강 씨를 따로 불렀다는 김 사장. 어떻게 하면 이러겠냐. 저도 직장을 잃으면 안 돼가지고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사장. 수정도 거꾸로 꼈다며. 뭐 차도 거꾸로 낄 수도 있어. 속이 울렁거려서 사고 못 치우겠는데 그랬다며. 참고 해야 되긴 한데 물론 걸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카운터 보면 안 돼요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 근데 카운터 하고 싶은 이유가 여기 알바한테 몇 명 지나갔을 것 같아? 처음 들어 진짜. 저는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 사장님이 안 된다는 거죠. 맞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치 일단 받을게요. 결국 강 씨는 1시간 만에 가게를 떠났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그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하다 몇 시간 만에 해고를 통보받은 곳은 무려 10군데였는데요. 같은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도 강 씨는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처음 온 친구가 그런 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분기되고 TV 보면서 이러다가 아니면 휴대폰 좀 하다가 다리 아프다고 자기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그랬나? 그래서 오래 자기 못 써 있는다고 혼자 앉아가지고 세워라 이러고. 저희는 또 장사를 해야 되고 한마디는 더 좋은 조건에 있는 데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근무하고 싶대요. 계속 근무하고 싶대요. 근데 네.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안 맞으면 일 못하는 거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출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사장님. 아니 채용이 안 됐는데 무슨. 사장님 저 출근하면 안 돼요? 네, 출근하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사장님. 어쩐 일인지 그가 떠나간 가게엔 어김없이 한 장의 문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해고를 할 경우 한 달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사장이 어겼다며 강 씨가 신고한 겁니다.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서면으로 해고하지 않고 말로 해고했다. 당장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달 전에 어떻게 말해요? 복직을 시켜주지 않을 경우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사장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 씨와 합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일을 했으면 주 5일을 일을 했을 거다. 그거를 한 3개월 기준으로 해서 450만 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 일주일 사이 강 씨가 받은 합의금은 모두 410만 원.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았는데 이름이 달라요. 가 아니라 으로도 있어요. 22살로 알고 있었는데 18살? 자신이 22살 강 씨라고 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 만 17살의 미성년자 김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은 바로 이 점이 참 의아하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아유, 법 잘하시네. 공부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건 진짜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이건. 근데 갑자기 구두상으로 전화로 그만 나와라 한 거는 이거 일방적인 해고 사회에 약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해고 사유에 대해서 잘 아셨으니까 좋은 게 아닐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만 17살의 김군은 어떻게 이토록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을까? 김군에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받은 뒤 한 자리에 모인 사장님들은 지금 한 가지를 의심합니다. 이거는 혼자 17살짜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 이거. 뒤에 있다. 누군가 조력자가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가게에 밥 먹으러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네? 그날 5인 이상을 확인했대요. 김군이 작성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엔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기초수급자만큼의 삶을 살고 있고 아프신 할머니 병원비와 귀가 머신 할아버지 부양해야 하는 유일한 가장인데 편찮으신 외조부모가 혹시 김군의 조력자일까? 우린 수소문 끝에 그들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뭔 SBS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자분 되시죠? 네. 부당해고로 신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 알고 계세요? 아, 저는 모르죠. 애들이 말 하나에 안 하잖아요. 해고는 당했어요. 한 1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반찬값을 벌어야 된다고. 근데 그만큼 좀 어려운가요, 형편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할아버지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할아버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면 분이 뭐 이런 노동법이라든가 원래 이런 법 공부를 좀 하는 친구예요? 학생인데 뭔 법 공부를 했겠어요. 공부나 했겠어요. 할아버지와 이 일은 무관하답니다.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는 그가 남긴 또 다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던 김군. 그는 뭘 계획하고 있는 걸까? 김군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 혹시 아, 예, 맞아요. 저희 그 SBS 공부마니아 와이프인데요. 네. 이렇게 반론하겠습니다. 흔쾌히 인터뷰에 응한 김군은 할 말이 참 많아 보였는데요. 자기들은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전 정당한 권리를 찾는다 해야 되나? 사장들의 경각심 좀 키워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10개 가까이 된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약간 전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고 생각해요. 상대방들은 악당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한 사람들이다. 일단 심판을 진행한다. 이런 느낌. 왜 사장들은 법을 모르고 날 내보낼까? 친구는 이 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게 됐어요? 법에 알게 된 경로요? 노동청에서 좀 그 감독관과 좀 친해지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땐 이렇게 하는 거군요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자신은 법대로 사장들을 심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12월에만 410만 원의 합의금을 받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화해를 한 건데 왜 이게 내가 부당하게 취득했다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말은 네. 그러면은 약간 의심스럽다 해야 되나? 합의금은 화해의 대가이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 안 해도 돈 들어오는 구조라면 일한다? 일하실 건가요? 전 일 안 하거든요. 다들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조금 사람들의 의사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감사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을 카페 알바라든가 그렇게. 네, 그런 걸 좀 해보는 건 어때요?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1인 사업장보다는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노무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뭐 직원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뭐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 그리고 일시 며칠자로 해고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를 안 한다면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한번 이런 경험을 아마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김군이 자주 이용하는 한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글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린 아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김군의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김군이 모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스스로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적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완전해지기 위해선 바른 길로의 이정표를 제시할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그건 아마도 바른 길을 걸으려는 스스로의 의지일 겁니다.
법이라는 거잖아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고